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인해서 거래소 개장 시간이 1시간 수년돼 저희도 1시간 늦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수험생들의 결전의 날이자 어제까지 우리 시장이 참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결전의 날인 정말 최강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 지금 개장 30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 복귀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랠리의 약발, 그 화력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 부분을 가늠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습니다.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개장 전에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되겠죠. 이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2.6% 상승이었고요.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하고 봤더니 3.3% 상승했더라. 대체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혹여나 이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 우려를 좀 잠재워주는 수치였고요. 그 덕분에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12월 스몰컷에 대한 가능성은 전일 58.7%에서 이제는 80.8%까지 단숨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책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단기물 금리죠. 2년물 금리는 7bp가량 하락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자, 그 덕분에 그 순간 바로 나타났던 또 한 가지의 특징적인 움직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93,000달러 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반락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죠. 아무래도 오늘의 포인트는 그 반락이라는 키워드에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모멘텀에 약간 둔화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는 건데요. 가령 테슬라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기대감에 5% 가까이 급등했다가 사이버트럭 리콜 소식이 나오면서 2% 마이너스권까지 확대되는 등 장중 엄청난 변동성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의 경우에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에 많이 그동안 올랐잖아요. 그런데 장중에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했다라는 공식적인 보도가 들려오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9%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이었죠. 모멘텀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인데요. 대형주 가운데에서는 아마존이 2.5% 상승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저가 스토어를 오픈하겠다. 중국의 테무와 쉬인이 최근에 미국 안에서 입지를 좀 단단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반도체주들은 전반적으로 시세가 아쉽게도 좋지는 못했습니다. AMD의 경우에는 개별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3% 하락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 상승의 기운을 발굴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뉴욕장 핫 테마, 첫 번째는 바로 양자 컴퓨팅 테마가 되겠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아이온큐가 대선 이후 6거래일간 74.3%나 폭등세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51%까지 이 폭등의 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온큐가 급등을 했던 이유 두 가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양자 컴퓨터 육성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온큐 개별 이슈입니다. 미국 안에서 5개의 신규 특허를 취득했다. 지금 큐비텍에 대한 합병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합병이 된다면 아이온큐 혼자서 보유하게 되는 특허의 건수만 무려 600개 이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분야 내에서 아주 독보적인 입지를 강화하게 되는 건데
있는데요. 상용화 기대감을 자극하면서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퀀텀 컴퓨팅 등의 테마주들도 두 자릿수의 시세를 분출해내는 모습이었죠. 국내 관련주로는 최근에 KCS, 한울소재과학, 엑스게이트, 우리로 등의 종목들이 아이온키와 함께 움직였던 경향이 있으니까요. 오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뉴욕장 핫테마 두 번째는 바로 우주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바로 그 종목 로켓랩이 간밤에도 28.4%의 추가적인 시세를 내줬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 55% 급증을 했고 그 덕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까지도 양호하게 제시를 해준 영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CNBC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종목도 우주 테마주, 지금 핫한 종목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로켓랩에 비해서는 그 규모는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작은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의 파트너사라고 하길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스페이스X의 팔콘 9을 이용해서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그 쏘아 올린 위성을 이용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오늘 역시나 두 자릿수의 시세를 내줬습니다. 그 밖에도 인투이티브 머신즈, 플래닛 랩스 등의 관련주들이 다 함께 움직인 만큼 국내 스페이스X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 역시도 오늘 우리 장에서 시세를 내주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개장 전에 꼭 챙겨보셔야 될 글로벌 경제 뉴스들 정리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법인이죠. 버테크가 미국의 테라젠과 함께 대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기업에 해당하고요. ESS 관련주들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의 협력 소식이 들려왔죠. 양사가 AI 슈퍼컴퓨터 구축에 함께 나설 거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좋을 때 같았으면 이런 뉴스가 들려왔을 때 AI와 로봇 관련주들 함께 움직일 텐데 오늘은 과연 어찌 될지 잘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전문가와 함께 포인트를 잠시 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원자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만큼 G2파워, BHI 등의 종목들 오늘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일 하루 일찍 시세를 받아갔습니다만 리비안이 간밤에 폭스바겐 합작 투자 소식 이후에 13.7% 급등해냈다는 점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자,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펼쳐지게 될지 걱정이 앞서죠. 이번 주 내내 어려운 힘든 장이 정말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의 흐름을 잠깐 복기해보고 오늘 조금 더 힘내서 준비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장은 어제도 추가적으로 한 2%가량 빠지면서 연저점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6%, 코스닥은 2.9%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수급 주체도 부재하고 모멘텀도 부재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속에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그 전날 이 금리가 4.4%까지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도 105포인트를 넘어서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원달러 환율 1,400원 그 위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 전날 2년 만에 올라섰던 1,400원 그 위에서 크게 떨어지지 못한 채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는 이렇듯 외국인들이 환율 강세 속에 매도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됐고요.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쪽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입니다. 금리 상승 부담감 안고 있고요. 트럼프 내각이 구성되면서 관세 정책이 꽤 강경파 위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어제 관련한 수출주들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낮추는 모습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어디까지 밀릴까요? 어제 4% 빠지면서 지수를 한 2%가량 끌어내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전자가 끌어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향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꽤나 고점에서 시장을 뒷받침해 줬었던 다른 주도 섹터들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제는 전력과 조선이었습니다. HD 현대일렉이 고점에서 한 7%가량 빠지는 모습이 관찰됐고 여기에 더불어 조선주들도 계속해서 고점 랠리를 이어가다가 살짝 약화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트레이드 그 안에서 테마단의 움직임은 꽤 빠르게 자금이 돌고 있는데요. 어젠 대표적으로 로봇과 스페이스X가 이에 방증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2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 입각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전장에 이 내용이 전해지자 로봇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머스크의 기대감 반영하고 있는 로봇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 지금 간밤에 체린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 우리 정규장에서도 상승 움직임 보였습니다. 반면 소외주들은 엔터가 대표적으로 고개를 들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이 정말 바닥일까요? 이 부분은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적 포인트로는 우리가 바닥임에는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여기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한 흐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힘든 건 다 같이 힘들면 그래도 견딜 법한데 글로벌 증시 내에서 유독 소외받고 있는 우리 시장 지금 7월까지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하반기에는 뒤바뀐 흐름이 나타나면서 현재 하반기의 하락으로 인해 YTD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유일하게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코스피는 8.9%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도 성과는 꼴찌입니다. 다른 쪽은 연간으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권 상해 여전히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다우와 S&P 500, 나스닥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가 행진에서 살짝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등락에서도 유독 우리가 더 강하게 빠졌다는 점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피의 시총 전체 규모는 3개월 만에 2,000조 원을 하회했습니다. 사실 매번 그 규모가 다르기는 한데 1,900조 원까지 뚝 떨어졌을 때는 여지없이 반등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주들의 분위기가 꽤 좋았기 때문에 2,000조 원을 상회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3개월 만에 2,000조 원까지 하회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싼지보다도 기술적으로 반등 여부를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곡점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의 차트가 코스피 20일 이격도를 체크하는 차트인데요. 8월 5일에 지금 블랙 먼데이 때 강하게 이격도가 벌어졌다가 급하게 좁혀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20일 이격도가 94%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95%를 하회해서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을 때에는 여지없이 반등을 줬다는 거죠. 지금 올해 들어서 코스피 20일 이격도가 95%를 밑돈 게 총 4번입니다. 빠르게 반등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얼마 만에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통상 20일 이격도가 95%를 밑돌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되돌림을 보여줬는가 오른쪽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일 이격도가 95%를 하향 돌파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회색은 한 달입니다. 한 달의 원복력보다는 확실히 주간으로 봤을 때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봤을 때 더 빠르게 원복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간, 월간으로도 플러스 전환에 임박한 시기에 도래했는가 체크가 필요하겠죠. 일단 단기 저점이라는 그 지표는 이렇게 기술적 지표로 명확하게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과제가 있다면 증권가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 지표로 보나 혹은 뭐 PER, PBR로 봤을 때 지수 싼 거 맞다. 그런데 과거에 쌌던 구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다.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고 있는 부분 역시 우리에게는 큰 과제이자 지금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수 왜곡 현상 어제 더 두드러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자가 4%가량 빠졌고요. 지수가 2.6%가량 빠졌죠. 지금 7월 11일 이후로 코스피 시총이 16.7%가량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시총은 42%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14조 원을 매도했거든요.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요. 그런데 외국인들 삼성전자 15조 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지금 주 범위는 삼성전자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확인이 되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회복이 우리 국장의 운명의 핵심이라는 건데요. 키움증권에서 오늘 새로 업데이트된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 좋았던 이유, 물론 늘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3, 4번은 업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 2번 삼성전자 자체적인 문제점은 1, 2번으로 귀결이 됩니다. 특히 2번이죠. 지금 창신 메모리 쪽에서 증설하게 되면서 LPDDR 쪽으로 점유율이 삼성전자 많이 떨어지면서 범용 쪽에서의 사이클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제도 전달을 드렸었죠.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그 전날 이틀 전부로 월봉상 12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없던 일인데 이례적으로 반등을 빨리 줘야 할 텐데 힘든 구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제기하는 주가 회복을 위한 두 가지 핵심입니다. 일단 디램 코어 경쟁력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구간 안에서 엔비디아의 지금 루빈과 관련된 칩 연기 같은 내용, 지연되고 있는 내용은 다소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출시가 지연되면 될수록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일정 부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르게 HBM3E와 관련된 8단, 12단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창신 메모리와 관련된 경쟁 격화를 계속해서 벌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PDDR 설비 지금 CXMT 쪽에서 증설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 쪽에서 이 설비를 HBM3E로 전환해서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줘야 이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잡는 것이 HBM3E와 관련된 퀄 승인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이렇게 귀결이 되죠. 75,000원으로 지금 목표가 하향 조정했는데 현재 51,000원입니다. 4만전자가 되게 된다면 지금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기술적인 지표만으로는 지금 저점을 잡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 내용은 계속 기다려보셔야겠고요. 전자가 빠지면서 지금 삼성그룹주의 시총도 500조 원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490조 원으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회복력과 함께 그룹주들 다 같이의 운명을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YTD로 가져온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SDI, ENA, 호텔신라, SDS, 전기 모두 다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불안한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박앤세일 기간이라면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과 바닥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 기술적으로 더 싸진 종목, 어느 쪽을 공략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이 세일 구간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그 시선의 답들을 좀 찾아가야 될 구간인데요. 그런 구간 안에서 대세주였던 전력과 조선이 어제 조정을 받아서 이들 종목들을 정말 조정 구간에 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압도적으로 탑픽 섹터로 꼽고 있는 두 섹터가 되겠고요.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지금 위에 표시해드렸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여야 쪽에서 전력망 확충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력망과 관련돼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이 기술력 핵심에 있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력 섹터에 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자체 기술력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법안 모멘텀과 더불어서 그럼 이들 섹터를 다시 한번 힘 받아갈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력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연간 300%의 고공행진을 보여주다가 어제 7%가량 꽤 깊게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최근 MSCI 편입 이슈와 더불어서 효성중공업도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슈퍼사이클 플러스 더하기 이 국가 정책 모멘텀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오늘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지 지금 조정 구간 안에서의 전략 체크해 봐야겠고요. 하나 더 체크해 본다면 트럼프 2기 도래와 함께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 KDDX 한국형 차기 구축감 입찰 자격과 관련돼서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거 이제 복수로 지정할지 아니면 단수 기업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조만간 판가름이 날 텐데 후보군은
하나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둘 다 MRO와 관련돼서 정비사업 쪽으로 경쟁력 갖고 있는 쪽이거든요. 업계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결과와 함께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열리는 만큼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더불어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수주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전해드렸던 캐나다 잠수함. 지금 군함 총장이 방한을 한 상황이고 사업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수주 누가 따낼 것인가 주인공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트럼프 다음 취임 이후에는 LNG 컨테이너선과 관련돼서 수주가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내년에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이 된 마이크 왈츠 의원이 우리 한국과 일본과 협력해야 돼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이 기회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미국 쪽으로의 비자까지 면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좀 빠졌거든요. 특히 한화오션 낙폭이 컸는데 이들 고점에서의 전략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은 어떤 기회가 있을까? 최근 엔터주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기회 모색하기 조금 어렵다. 아티스트 부재다. 라면서 조금 더 모멘텀을 기다려보자는 시각이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집중 분석 시간대에도 살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시각은 완전히 돌아설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 SM 예상 하회했어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적자 전환이지만 컨셉에 부합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JYP 엔터테인먼트 그야말로 매출, 이익 모두 다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해주게 되면서 서프라이즈 기록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명확하게 확인했고요. 4분기에 대한 기대감, 더불어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 시장은 주목합니다. YG는 내년에 연간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 역시 크게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를 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 지금 평균이에요.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하고 5곳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거든요. 10만 원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8만 원까지 이야기 나오는 만큼 의견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하이브 역시 지금 SM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11월 들어서면서 TP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할 법한 포인트는 그다음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4분기에 더 명확해지고 내년에 컴백 모멘텀까지 자리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4사 가운데 어디를 봐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가 보죠. 브리핑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Q&A로 이어가 볼 텐데요. 시장 분위기부터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반등을 도모했는데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예상은 하락이네요. 2408선. 코스닥도 하락 출발,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체크해보죠. 지금 바이오, 2차 전지 다 약세 출발, 조금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와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자, 시장과 함께 반도체 여쭤봅니다. 레드 수입이 현실화됐고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민감한 우리 시장 또 빠지는 건지, 지금 2400선은 지키겠는지 걱정이에요. 삼성전자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는데 미장의 반도체가 또 빠졌습니다. 전략은요? 일단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에서 공포감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환율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의 시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블랙 먼데이 때 2385포인트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이 기간, 짧은 기간으로 2600까지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귀할 필요는 있고요. 폭락장을 이번에 좀 핑계 삼아 포트폴리오를 좋은 건강한 종목으로 교체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지수는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할 것이라고 보이지만 1조 이상의 신용 잔고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값싼 레거시 반도체 캐펙스 확대가 사실 이 삼성전자의 고점을 짓누르고 있는데, 문제는 정답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도 알 것이기 때문에 빠른 또 HBM4 양산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착실히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믿어주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저는 5만 원대 초반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이제 분할로 계속 갖고 있대. 그 전에 고점이었던 6만 원대 초반에서는 전량 수익 실현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빠지면 어떡해요? 지금 아까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강박권 출발 예상이 됐는데 현재 1%가량 빠지면서 5만 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거든요. 4만전자 현실화되는 우려감이 커질 텐데 조금 전 반등을 도모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챙기자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요.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저는 포트폴리오의 5% 내지 10%는 가져가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금의 기대 낙폭과 수익률이 되는 다른 쪽을 선택하면 더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또 답답함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대를 이탈하게 되고 제가 아까 전에 6만 원대가를 말씀드린 건 사실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가 예상보다는 빠르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고 네.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약 20%의 수익률. 이제 우리가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가 되면은 한 10%대 이상의 수익률을 당연히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10%대가 삼성전자에서 나올 수 있는 적은 수익률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다른 종목보다는 네.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온다면 네.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중요한 만큼 조금 자세히 여쭤봤고요. 일부 반등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개장 중계에서 우리 김성훈 대표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자세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Q&A는 여기까지 살펴볼게요.